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면 매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답답하시기도 할 거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댓글을 통해 문의를 주시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제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해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좀 아쉽거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지 않으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동안 문의 주셨던 댓글 내용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직접 댓글을 남기시지 않으셨어도 속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해 궁금한 내용들을 모두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뒤에 숨겨진 선물도 준비해뒀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올레이즈 직원이신가요? 관계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올레이즈 직원이 아닌 같은 온라인 판매자로서 매출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기에 좋은 올레이즈 판매 전략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립니다. 두 번째, 올판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올판 광고는 입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걸어둔 CPM 단가가 다른 광고를 신청한 셀러들에 비해 낮을 경우 내 광고는 후순위로 노출되게 됩니다. 올레이즈의 올판 광고는 광고가 노출되는 시작일자로부터 3일 동안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광고가 승인되었어도 3일 내내 한 개도 노출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일부만 나가고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CPS 로아스가 마이너스가 잡혀도 후기와 판매량 목적으로 접근해도 되나요? CPS는 판매가 될 때마다 광고비가 차감되는 형태의 광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C에 비해 한 번 차감되는 광고비의 금액이 큽니다. CPS를 진행할 때 마이너스가 잡히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방식입니다. 후기와 판매량 목적으로 마진을 확보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노출을 늘린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게 운영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뷰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요? 후기를 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매를 통해 진행하거나 매출을 올려서 진짜 후기를 쌓는 방법입니다. 가구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업체나 지인들의 계정을 통해 가구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까지 등록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일시적으로 후기를 쌓는 방식이고 실제로는 자연 후기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그 후기를 보고 다른 소비자들도 구매를 하게 되고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아직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타임 특가를 활용해서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제 처음으로 상품 등록했는데 광고도 같이 등록하나요? 먼저 올레이즈에 상품을 등록하면 등급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CPS 광고는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후 등급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CPC 광고는 바로 광고 세팅을 해두셔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올판 광고의 경우 후기가 있고 3.5점 이상인 상품만 광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먼저 타임 특가나 CPC, CPS 등을 통해 매출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올판 광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CPC, CPS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키워드를 너무 대형 키워드로 걸어두실 경우 CPC, CPS에서 내 제품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세팅 시에는 조금 더 세부 키워드를 설정해두신 다음에 노출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노출이 활성화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대형 키워드도 추가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 CPS 광고 등록 시 수수료가 25% 정도 나오던데 수수료 4%도 따로 빠지는 건가요? 네, 올레이즈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인 3.85가 차감된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CPS 광고는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광고를 통해 판매된 주문건에 한해서만 광고비가 차감되고 이 광고비는 모든 매출에서 빠지는 수수료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여덟 번째, 올판 광고하실 때 50개 다 채우시나요? 주력 상품만 채우시나요? 예전에는 올판 퀴즈 광고, 포춘 쿠키 광고 등은 하나의 광고에 하나의 상품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가지 광고 모두 대표 상품 외에 추가로 49개 상품을 같이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판 광고가 노출될 때 내가 광고를 건 제품들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명의 판매자 제품들하고 같이 노출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물론 내 제품들이 첫 번째로 노출될 때만 광고비가 차감돼서 실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노출량은 더 늘어난 셈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50개를 다 채우는 게 당연히 광고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상품을 올리는 중인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이것저것 올려야 할지 아니면 주방용품이면 주방용품, 의류면 의류 이런 식으로 전문몰 형식으로 올려야 할지요. 올레이즈는 네이버처럼 몰 기반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몰 URL이 있지도 않으며 상품들이 추천 기반 및 디스커버리 기반으로 하나씩 노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문몰 형식으로 올려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다다익선 쿠폰, 추가 구매 유도 쿠폰 등의 쿠폰 등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카테고리보다는 타겟 관점에서 동일한 타겟이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면 객단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팁으로 공유드려요. 열 번째, 물품은 구매하면 어떤 식으로 전달되나요? 위탁으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착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라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내가 물건을 올려 판매는 하지만 실제로 배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실제 배송은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올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주문을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주문을 넣을 때는 소비자의 주소지 정보를 넣으면 나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물건이 배송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11번째, 올레이즈는 정산 이슈는 없나요? 올해 발생한 TMF 사건 때문에 정산에 대한 염려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레이즈는 정산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TMF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올레이즈에서 올린 공지사항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정산에 대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제가 작년 12월부터 정산받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12번째,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마진율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마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마진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가는 도매매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 소비자에게 배송시키기 위해 발생되는 배송비 등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판매 수수료인 3.85%와 부가세 부분도 빼줘야 실제 남는 마진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료로 마진 계산기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계산기 활용하셔서 쉽게 구하셔도 됩니다. 13번째, 사입하기 전에 이 제품이 잘 팔리는지 알기 위해서 도매매를 이용해 위탁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레이즈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매에서 바로 주문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포장이 안 이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제품의 모습까지 고민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군요.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좋은 후기가 쌓이기도 하고 판매량 증대에도 도움이 주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4번째, 등록한 제품이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올레이즈는 디스커버리 기반이기도 하고 추천 기반으로 제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 경험상으로는 내 제품이 아직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진 경우에 검색했을 때 더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판매량을 늘려 부스팅을 하면서 등록한 지 2-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검색했을 때 노출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센터의 누락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15번째, 올레이즈 판매 가격 및 마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올레이즈가 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과 마진을 설정하는데 더 막연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올레이즈에서 반드시 최저가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입니다. 정말 가격 대비해서 가치 있는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과 옵션 구성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좀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6번째, 같이 팀 구매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올레이즈는 네이버나 쿠팡과 다르게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시작된 판매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구매라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즉, 나 혼자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2명 이상 모였을 때 실제 제품 구매가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구매한 구매자가 아닌 보시 참여하기를 오픈해놓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17번째, 올레이즈에 올라있는 위탁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판매가에 내 적정 마진을 붙였을 때 마진율이 괜찮다면 당연히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댓글로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외에 사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신 문의는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문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가 지금까지 정말 노력을 통해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도매 사이트 50선을 제공해드리려고 해요. 이 도매 사이트 리스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하루 내로 메일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모아둔 도매 사이트 리스트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